엔비디아가 선방하고는 있긴 있죠. 예, 이 박스권이라고 제가 표시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기 하방 추세를 좀 돌파하면서 올라간 건 있어요. 하지만 캔들 자체가 석비령 십자형 블랙 캔들 나왔죠. 약세긴 하죠. 예, 이게 뭐 상승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나마 좀 하락 추세를 버티면서 반등을 해준 것 뿐인 거지, 그치? 그리고 캔들 자체도 석비랑 캔들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보통 패턴이 이렇게 눌리는 패턴이 나오긴 하죠. 그래도 요 정도에서만 움직여줘도 선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가 선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승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수도 상승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수가 상승이 아니고 엔비디아도 상승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박스권은 약세라는 거예요. 오직 주식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상승밖에 없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기본 원리가 상승과 행보와 하방 있잖아요.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뭐 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주식은 무조건 상승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상승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상승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행보라든지 이렇게 빠지는 하방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약세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승 아니면 약세라고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엔비디아는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 결국에는 약세라는 거예요. 행보성이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 어떤 게 있냐면 습성이 미련이라는 것이 좀 커요. 미련. 그 뭐 이렇게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잖아요. 남녀 간에도 헤어지면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약간 미련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내 종목 내가 들고 있으면 미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망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은 아무래도 희망이란 것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삶의 모멘텀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근데 분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냉정해야죠. 분석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희망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고 데이터의 영역이니까 그냥 데이터로만 평가한다면 그냥 약세인 거예요. 그나마 뭐 선방해줬다 뭐 요 정도 쓰는 거지. 근데 선방해줬다 이런 것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식은 무조건 냉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좀 냉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더 본인에게 도움되죠. 주식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맞는 거죠. 근데 희망이란 단어로 해서 너무 긍정스러운 말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여하튼간에 지금은 엔비디아는 약세예요. 뭐 그 약세라면 그냥 약세인 거죠. 뭐 더 이상 토달 것도 없는 거죠. 어차피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그나마 반등해준 것 뿐인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약세란 얘기는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걸 얘기한 거잖아.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주가는. 주식에서는. 예, 이거야지만 무조건 좋은 거지. 행보라든지 하방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경 쓸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냥 약세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약세 전략이다 보니까 상승이라면 내가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상승이 아니라 약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투자 전략을 공격적으로 갈 수는 없긴 하겠죠. 그쵸? 그러면 좀
예, 전략을 약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건 있었죠. 그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대해서 최선 호주로 뭐 탑비를 꼽으면서 올라간 거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최선 호주라는 걸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7% 상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간 거고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 제가 보기에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뭐 다음 주에 뭐 실적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올라서지 못하는 이상 그냥 이 약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트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약세인 거지 뭐. 약세면 뭐 그냥 약세인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를 뭐 미련을 두면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미련퉁이도 아니고. 주식할 때는 미련퉁이처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네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볼게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